자, 마지막 테마인데요. 다나케 독립운동, 역사 강복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종교는 아시지만 다나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 보셨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해학 이기 선생이 있어요. 환단고기를 감수한 해학 이기 선생이 있는데 이분은 아까 보셨듯이 나철, 이기 선생, 홍필조, 오기호 다 동지가 되어서 을사 늑약대 참여,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오적 암살단에 이렇게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철 선생은 단군교 중광식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나철 선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역사관이 틀려요. 신관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결별을 선언하게 돼요. 평소 나철 선생과 서로 심각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삼신관의 정의와 신시개천과 단군 건원에 대한 핵심 문제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보면 지금도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개천절은 단군이 건국한 날이다라고 쓰여있는, 정부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나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시개천이다. 환웅천왕께서 신시의 도읍을 정하시고 배달국을 개천한 그때가 바로 개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갈렸다는 거예요. 이게 갈린 겁니다. 그래서 환웅의 개천이냐 단군의 개천이냐 이게 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려가지고 이기 선생이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 순서를 보시면 나철, 정훈모, 이기가 단군교 중광식에 참여를 하는데 이기 선생은 바로 2달 뒤에 다나케를 따로 이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자 나철은 대종교로 바꾸게 되죠. 그렇지만 정훈모 선생은 단군교를 굳이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몇 개가 있습니까? 다나케, 대종교, 단군교 이 3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나케와 대종교는 뭐가 다르냐? 신시개천, 단군개천. 그리고 신관이 다릅니다. 다나케에서 말하는 삼신관은 뭐냐면 삼신은 삼신일체 상제님을 얘기한다. 삼신상제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늘에 옥황상제, 황천상제 그분이 계시고 그리고 환인, 환웅, 단군이 계신 것이다. 아니다. 대종교는 뭐냐면 삼신은 바로 단군을 얘기한다. 환인, 환웅의 천신이 계시고 단군까지 모두 삼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과 신관이 틀리니까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삼신일체 상제님, 하나님, 천주님의 본래 호칭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건국을 할 때 그때 뭐냐면 환구단에다가 제를 지냅니다. 그 제를 지낼 때 그 위패가 뭐냐면 황천상제라고 하죠. 황천상제.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제를 지낼 수 있었던 그 상제를 이제는 뭐냐면은 모두가 삼신일체 상제님으로 우리가 다나케에서 그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9년 3월에 다나케가 결성이 되었는데 결성이 되고 나서 결성을 하신 해학 대종사께서 해학 이기 선생이 절식 자진을 하셔서 왜냐하면 나라가 넘어갔잖아요. 비분 관계를 참지 못하여서 절식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뭐냐면은 개연수 선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잃고 나서 전국적인 조직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개연수 선생 그리고 이유립 선생의 아버지인 이관집 선생을 비롯하여 오륙인의 성금으로 해서 대영절 3월 16일, 개천절 10월 3일, 마리산 삼성단의 삼신일체 상제의 주벽 아래 국조 삼신, 환인, 환웅, 단군을 배양하여 천제를 봉행한 후에 다나케를 열었다. 그래서 1910년 이후에 서북쪽 지방으로 해가지고 위세를 떨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5만 명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다나케의 활동 중에 최고의 성과가 뭐냐면은 환단고기를 창간한 거예요. 그래서 해학이기 선생, 1대 단학회장인 해학이기 선생, 그리고 감수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2대 단학회장인 운초계연 선생이 5권을 합본하여서 1911년에 목판 인쇄로 출간한 것이 바로 환단곡이라는 거죠. 이때 송암 오동진 장군과 그리고 여천 홍범도 장군이 제정을 되었다. 30권의 인쇄 경비를 조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단곡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다나케 활동이 그 이후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활동은 제천혈맹 1914년 그리고 1915년이거나 18년 그 다음에 조선인 10보장이라고 3.1운동 이후에 1,500명의 그 다나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선언문을 낭독하는 조선인 10보장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2대 다나케장 개연 선생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밑에 들어가죠. 설어군정서에 이상용 선생의 지휘 아래에 들어가서 설어군정서의 참획,
참여를 해서 기획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주 이상영 선생도 뭐냐면 단학회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개연 선생이 단학회장을 할 때 고문 역할을 맡으셨고, 그리고 3대 최시흥 장군이 단학회 회장을 할 때 명예회장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단학회의 중앙 간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어군정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 정부라고 했는데 이제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군정서로 바꿨잖아요. 설어군정서가 있는데 설어군정서는 석주 이상영 선생, 그리고 그 부독판의 여준 선생, 정무청장 이탁, 이런 분들이 전부 단학회의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설어군정서는 단학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북도의 대부분, 그리고 삭주를 거점으로 하여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있었고, 이분들이 천마산대에 있었고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만주, 남만주라고 하죠. 남만주의 관전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천마산대, 그리고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영, 그리고 석주 이상영 선생의 설어군정서, 남만주 서간도에서 주로 이 단학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후에는 최시흥을 중심으로 한 천마산대를 조직하여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후 설어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 독립단 등의 무장 독립운동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그게 1920년이잖아요. 1920년 7월에 일본군이 천마산대, 삭주에 있는, 평안북도에 있는 천마산대를 공격을 하게 돼요. 단학회 회원들이 대부분인 천마산대죠. 본부를 공격하게 되고,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을 갖다 초토화시키는 간도 불령선인 초토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에 지니까 150명 이상의 일본군이 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이 받쳐가지고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다 죽여라, 민간인까지 다 학살해라, 이것이 192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학회 본부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단학회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남만주에 아까 말씀드린 관전현에 홍성납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아래쪽이 삭주라고 평안북도고요. 평안북도고, 그 위쪽이 넘어가면은 남만주의 관전현입니다. 여기에 배달의숙이라고 해서 개연 선생이 배달의숙을 세웁니다. 오동진 장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달의숙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은 3천여 권의 책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이때 뭐가 있냐면 습격을 받아요. 아까 간도 초토화 작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연 선생이 체포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배달의숙이라고 했는데, 배달의숙이 실제 있었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때 대부분의 그런 어떤 학교들이 배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군들이 있었던 마을들이 배달촌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근처에 있죠. 삼원보 배달촌이라고 합니다. 배달촌이라고, 한족회는 신문 이름을 새 배달로 고쳐서 발행하고, 신문 발행 장소는 삼원보의 배달촌이다. 그리고 길림성 통화연의 배달학교라고 1920년 배달학교가 있었는데, 여기도 들이닥쳤어요. 일본군 헌병대가 들이닥쳐서 뭐냐면은 조선인 박멸, 경신, 대투볼 작전으로 모두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학교라는 것도 이시영, 이회영이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연 민족교육학교가 배달학교인데, 이것도 완전히 이제 폐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배달학교가 폐쇄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배달촌, 오은현에 보면은 배달촌이라고, 하얼빈에도 배달촌이라고 있었다라고, 이게 옮겨가면서 배달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가도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라고 후렴구에 보면 배달나라, 우리는 배달국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원래는 신시 배달국을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배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단군조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웅천황의 신시 배달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달의숙이 남만주 관전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달의숙에 개연 선생이 있는 이곳을 일제가 기습을 했다. 가명극의 무리들, 가명극이라고 하는 밀정이 있는데, 이들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개연 선생을 체포하고 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 가장 악독한 자가 가명극이다. 악명 높은 자죠. 악독한 자가 가명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순사 감옥 가명극이 있었는데, 조선의 역사를 고치하는 놈은 일본의 대동방 평화정책을 방해하는 것이니 모두 잡아 없애야 한다 하고, 기어코 밀정을 홍성납자 관전현에 보내어서 운초 개연 선생을
암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21년에 독립신문에 있는데요. 가명국 외에 5, 6명이 와서 이 누구냐? 예. 명창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명창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가택을 수색하여 물품을 탈취했다. 6개월 후에는 가구를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또 5개월 후에 다시 와서 명 씨의 부인을 난타해서 중상을 입게 했다. 그리고 나서 또 2달 후에 또 옵니다. 이때는 중국 군병을 거느리고 가오까지 마저 방화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악랄해요. 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배달의숙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명창하라는 분도 뭐냐면 다나케 간부였어요. 관전현의 동부를 담당했던 총무 역할을 했었던 분이 명창하라는 분이죠. 다나케 간부로 명창하 선생을 극악무도한 가명국의 무리들이 한 행위들을 보면 이대 다나케장 개연 선생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연수 허구 인물 아니냐, 그 뭐 죽었다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학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개연 선생이 참혹한 그 죽음을 사지가 절된데서 압록강에 버려지는 것을 옆에서 봤었던 14세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이유립 선생이죠. 환단고기를 나중에 세상에 드러내신 이유립 선생이 청소년 시절에 이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개연 선생이 1920년에 돌아가시고 바로 3대 천마산대 대장인 최시흥 장군에게 넘어가서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감옥에서 20년 동안 있으시다가 해방 후에 나오셔가지고 이용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유립 선생으로 이어져서 다나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환단고기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마산 변령대 대장이 바로 최시흥 대장인데 오동진, 석주 이상용 그리고 4대 다나케장인 벽파변령장 이덕수 다 관련이 있잖아요. 서로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어떤 활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천마산대에 있었던 오복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독립유공자이신데 66명의 천마산대 대원들의 증언을 받았어요. 이분이 오복록 지사입니다. 77년에 증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최시흥 장군은 다나케 3대 회장이다. 이유립 선생이 지원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계에서. 그거 아닙니다. 오복록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신 분이고 그 천마산대를 증언하신 분이에요. 66명 증언해 보니까 다 진짜더라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최시흥 장군을 다나케 3대 회장이다. 그리고 최시흥의 동생 최시찬은 동생인데 다나케의 재정을 맡았다.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 너는 다나케의 재정을 대라. 재정을 끌러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박응백도 다나케 간부입니다. 그래서 다나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시흥은 오동진의 광복단, 오동진 환단고기에 이렇게 자금 지원을 했었고 다나케 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동진의 광복군 총영에는 오동진 장군, 최시흥, 벽파변령 다 이렇게 다나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유립 선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이 국무령이 되셨을 때 1925년인데요. 이런 태백 교범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 국무령이 되셔가지고 이때 굉장히 혼란하고 서로 단끼리 싸우고 우리 독립군끼리 서로 싸우던 시절에 마지못해서 결국에는 맡으셨지만은 국무령이 되셔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런 태백 교범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명정에 깃틀 없으면 삼신일체 상제가 되시나니 이것이 근본을 갚는 데 이끌어가는 교화라. 우리들은 마땅히 단군색이 서문으로 아침 저녁 천성의 자료를 삼음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색이 서문을 아침 저녁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교범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단군색이 서문, 대한사랑에서 많이 이렇게 강독을 해주시니까요. 단군색이 서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아침 저녁으로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시는 우리 민족 문화에 발상된 시초다. 그리고 5번째, 고구려 발해로 민족의 국가 정통을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가 있는데 첫 번째 조만 읽어보면 역사는 국가의 활동이요 민족의 생명이니 무엇보다도 역사 교육의 통일함부터
심의 결정한다라고 해서 12개 조 중에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국무령이 되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역사다. 역사 교육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를 했지만 몇 개월 안에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 석주 이상영 선생의 신흥무관학교는 뭐냐면 그날을 위해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에 있었는데 이상영 선생이 지은 대동 역사가 국사교재였다. 만주를 단군의 옛강령으로 하는 사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학회의 독립운동은 무장항쟁과 역사 강복이다. 이곳을 주 근거지로 이렇게 하였고 관전현 그리고 밑에 보면 평안북도에 보면은 전부 다 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부가 많아요. 20개의 그런 지부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대종교는 북간도의 어떤 사상적 기반은 뭐냐면 대종교고 그리고 서간도의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단학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삼부라고 하잖아요. 신민부는 대종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참의부 있죠? 참의부가 단학회라는 거죠. 천마산대가 전부 참의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인정하겠다. 임시정부의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저 참의부가 조그맣지만 참의부가 남만주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단학회 활동이 여기에서 끝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단학회장 해학 2기 운초 개연 선생부터 6대 이의립 선생이 이르기까지 환단고기를 통해 우리 상고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 강복에 일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주권을 찾았지만 우리 교과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 현실을 보시면 역사와 문화는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떤 역사 그거를 회복을 했는가?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